반갑습니다. 자기돌봄TV의 공사부입니다. 오늘은 느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주제는요, 마음의 감옥에서 탈출하라입니다. 네. 일단 이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우리가 조금 단어 정리, 개념 정리가 좀 필요해요. 네. 우리가 감정하고 감성하고 좀 헷갈립니다. 자, 감정은 정확하게 따지면 내 안에서 위아래로 움직이는, 네, 폭발력 있는, 우리 자동차가 움직일 때 어떻게 움직여요? 엔진이 쿵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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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움직이죠. 네, 똑같습니다. 그 안에 내 안에 폭발력 있는 에너지, 이것이 감정입니다. 그러면 감성은 뭐냐? 감성은 옆으로 계속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접속하는 힘입니다. 마치 와이파이 접속하듯이요. 그래서 어떤 교감하거나 아니면 무엇인가 느끼거나 소통하거나, 이거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감성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요 감정을, 요 두 단어를 좀 정확하게 개념 정리를 좀 하고 가고요. 또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감정은 무엇다? 무의식이 자극에 의해서 반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맞죠? 네,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감정의 지옥에 빠지는, 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나랑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결혼을 하신 분이면 남편, 아내일 수 있고, 또 부모 자식 간에도 갈등이 있으면 불편할 수 있죠. 또 직장 생활 아니면 친구 관계, 이럴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내가 일단 그 사람을 불편해하고 그 다음에 서로 관계가 안 좋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특별하게 해를 끼치지 않았는데 계속 내 앞에서 인상을 쓰고 욕을 하면서 돌아다닙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뭘 느껴요? 일단은 감정을 딱 느낍니다. 왜? 무의식에 자극이 들어왔거든요. 맞죠?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불안,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엔요, 그 감정을 따라가죠. 그죠? 그러면서 점점 몰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어떻게 생각해요? 이제 망상의 단계에 이릅니다. 그래서 그때 뭐라고 생각하냐? 나한테 시비 거는 거야. 나랑 한판 하자는 거군. 나도 붙어야겠어. 오늘은 못 참아. 이렇게 돼요. 근데 실제로 나랑 불편하거나 나한테 스트레스를 줬던 그 사람이 오늘 나한테 시비를 걸거나 한판 붙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어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감정을 쫓아가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폭발하고 그 사람하고 싸우고 있어요. 많이들 겪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게 우리가 감정의 감옥에 빠졌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유태인으로서 정신과 의사였고, 또 나치로 인해서 정말 유태인 수용소에 끌려가서 오랜 동안 고초를 당하시면서 어떤 그것을 탈피하는 그 어려운 시기를 겪어내는 것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하신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네,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입니다. 네, 그분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삶의 의미를 찾는 것 대신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무엇을 겪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에 어떤 의미를 두느냐, 네, 또 어떤 것에 의미를 두느냐, 이것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또 아니면 우리를 감옥에 가둬버리게 만드는 이제 그런 것의 차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지금 어쩔 수 없이 직장 다니고 어쩔 수 없이 결혼 생활하고 어쩔 수 없이 책임지고 누군가를 만나고 있고 그런 경우 많아요. 네, 정말 이걸 내가 왜 하고 있나? 고맙다 소리도 못 듣고 대접도 못 받고 보상도 못 받는데 그걸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희생을 하거나 책임을 지어주거나 아니면 관계를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고 했을 때 육체적 고통이 얼마나 따르는가요? 정말로 나치들이 끌고 가서 유태인들을 막 포로 수용소에 넣어서 강제 노역을 시키고 아니면 생체 실험을 시키고 그런 것까지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부부 생활에서 남편, 아내가 싫다, 정말 마음에 안 든다, 갈등이 많다라고 했을 때는 감정의 지옥에 빠져가지고 허덕거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몸이 당하는 고통보다는 마음이 만드는 고통이 훨씬 더 큰 거예요. 왜요?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이러면 안 되는데, 부부 사이에서는 이러면 안 되는데, 남편이라는 사람이, 아내라는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대하면 안 되는데, 자식이라는 존재가 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부모니까 나한테 더 잘해줘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서운한 감정, 억울한 감정, 그 다음에 어떤 보상심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잔뜩 안에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억지로 책임을 다합니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해야 될 것들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스러운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면 이 감정의 지옥에서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 무의식이 감정을 만든다고 했어요. 그죠? 감정은 느낌이에요. 맞죠? 네. 그러면 이 무의식 감정, 이거는 과연 무엇을 따라가느냐? 의미를 따라갑니다. 의미가 등불이 돼요. 마음의 등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좋을 때는 어떻게 돼요? 저기 있는, 멀리 있는 사람한테 불이 탁 켜집니다. 정말 어제까지 아무 인연 없고 아무 존재가 아니었던 사람한테 불이 탁 켜져요. 그러면 우리는 마음과 몸과 생각이 글로 향해 갑니다. 감정이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움직이는, 쿵쾅 움직이게 만들어요. 계속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몰입하게 되고, 모든 것이 점점 더 의미 부여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뭐 꼭 그 사랑을 실제 하고 있는 관계가 아니더라도 짝사랑도 마찬가지고요. 아니면 그냥 선배와 후배, 아니면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도 이런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죠. 맞죠? 아, 정말 좋은 스승님을 만났어. 아, 정말 좋은 멘토를 만났어. 하면 그 사람한테 의미의 불이 탁 켜집니다. 그럼 우리 이제 그 사람을 향해서 쭉 따라가죠. 맞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정말 불을 켜고 간 본이 너무 고통스럽고 지옥이고 여긴 정말 아수라판이 따로 없어요. 이랬을 땐 어떻게 할까요? 의미의 불을 끄세요. 그리고 그 관계를 꼭 유지해야 된다. 무조건 나한테 고통을 주거나 나한테 힘들게 만드는 그런 존재들을 무조건 피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안 돼요. 그거는 너무 1차원적으로 자기를 보호하는 겁니다. 유치원 정도 수준이죠. 그러면 안 돼요. 어른이라면 내가 불편하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조금은 억울한 면이 있더라도 유지해야 될 관계가 있다면 유지하셔야 합니다. 맞죠? 네. 이거는 성인이라면, 정말로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의미의 불을 끄세요. 그리고 관계를 유지하세요. 원하는 거 할 수 있으면 해주세요. 그리고 못할 것 같으면 미안하다고 이야기하세요. 내가 여기까지다 라고요. 한번 해보세요. 정말 자유로워집니다. 몸은 조금 더 피곤할 수 있어요. 왜? 내가 그전에는 인상을 쓰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조금 눈치도 그쪽도 보겠죠? 그래서 그럼 덜 시켜 먹어야겠다. 덜 부려 먹어야겠다. 아니면 이런 얘기는 하지 말아야지. 뭐 이렇게도 해서 조금은 그 몸이 조금 편할 수 있었어요. 근데 마음, 의미의 영역, 감정의 영역은 어마어마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맞죠? 그런데 반대로 의미의 불이 꺼졌어요. 의미가 없어요. 근데 뭐 해달래요. 그럼 해줄 수 있으면 해주면 됩니다. 돈 달래요. 근데 내가 있으면 주면 돼요. 그럼 그 돈 없는 돈이에요. 네. 뭘 좀 해달래요. 뭐 저 물건을 여기다 옮겨달래요. 옮겨주면 됩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정말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지기도 합니다. 그 사람은 내가 이유 어떤 원하는 거 없이 인상 막 쓰지 않고 다 들어주는 것 같거든요. 사람들은 원래 이기적입니다. 자기한테 이익이 생기면 그 상대를 좋아하게 돼요. 그러면 나는 나를 위해서 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은 의미가 없는 존재니까 불을 꺼버리고 관계는 유지해야 되니까 원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준 것 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느낄 때는 어떻게 느껴요? 우와, 날 정말 좋아하나 봐. 우와, 나한테 정말 이득이 되는 사람이야. 우와, 나 이 사람한테 나도 잘해줘야지. 그래서 관계가 좋아집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마음의 감옥에서 탈피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또 하나. 자,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기적이어서 계속 더 요구한다. 그러면 계속 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부부관계, 부모 자식 관계, 아니면 직장의 선후배 관계 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다른 곳에 등불을 켜십시오. 지금은 아무것도 안 보이고 너무너무 멀리 있는 곳이다라고 생각이 들어도 이해되시나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저도 생활인으로서 여러 가지들을 막 책임지고 살아왔어요. 그리고 돌아보니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몇 년 전부터, 한 2년 전부터 심리학 박사가 돼야겠다라고 하고선 저기 멀리 있는 곳에 등불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을 그쪽으로 조금씩 몰고 가요. 삶이 확실히 바뀌었습니다. 작은 거 지금 조금 뭐 남고 안 남고 이런 거 의미 없어요. 나는 정말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제가 뭐 벤츠를 타고 다니고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고 해도 죽을 때 그거 가져가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저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거 하나 챙기려고 해요. 그게 심리학 박사입니다. 그래서 제 납골함에 심리학 박사 공사부 네, 이렇게 해서 딱 놓으면 멋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제안하는 건 저는 저의 어떤 조금 늦었지만 여건은 좋지 않지만 저한테 의미 있는 아주 가치 있는 것 네, 거기에 의미의 등불을 밝혔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처지에 맞춰서 여러분들 상황에 맞춰서 그런 등불을 찾으셔서 켜셔야 합니다. 저는 뭐 심리학 박사 뭐 이런 거 거창한 거 아니고요. 그냥 정말 좋은 사람 만나고 싶어요. 그럼 그 좋은 사람을 위해서 등불을 켜세요. 그러면 그 좋은 사람이 원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끼리끼리 만납니다. 사람은 끼리끼리 만나요. 그러니까 그 좋은 사람은 분명히 좋은 상대를 찾을 겁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지금 내가 조금 초라하고 아니면 조금 부족하다라고 느꼈을 때 그러면 서서히 내가 그 사람의 좀 상대가 될 만큼 내가 점점 좋아지도록 노력하면 되겠죠. 근데 그것은 아마 그런 용기나 그런 에너지는 아마 의미부여를 통해서 만들어질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담을 하다 보면 이 마음의 지옥에 빠지신 분들을 너무 많이 만나게 돼요, 제가. 네. 계속 피할 수도 없는데 부모 자식 간을 어떻게 인연을 끊어요? 그죠? 당장 돈 벌어야 되는데 부장님 갈군다고 사표 던지고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한 뭐 4, 5년 동안 좋은 친구 관계 유지했는데 갑자기 친구 몇몇이 싫다고 그 모임 안 나갈 수 없잖아요. 이게 감정을 쫓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지옥에 빠져가지고 계속 허우적거리게 만드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정말 고통스럽다면 의미의 등불을 꺼라. 의미 없다. 아이고 의미 없네. 등불 끄고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 그러면 원하는 대로 해줘라. 해주고 못하겠으면 여기까지야 라고 하시면 된다. 그러면 나의 삶의 의미는 과연 어디서 찾냐? 더 큰 가치, 정말로 내가 성장할 수 있고 내가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내가 존재의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곳에 의미의 등불을 밝혀라. 그리고 그곳을 향해서 조금씩 뱃머리를 틀어라. 틀으면서 점점 그쪽으로 가자. 이겁니다. 아셨죠? 여러분들이 감정이 무조건 좋은 것이다, 무조건 나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감정의 속성은 우리 자신을 움직이는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대부분 잘 못 쓰고 있죠. 또 잘 쓰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아주 큰 성공이나 큰 행복,
큰 사랑을 얻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오늘 느낌에 대해서 첫 시간으로 마음의 감옥, 그 감옥에서 탈출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공사부였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제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많은 사람들한테 소문내주시고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공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